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데는 우울증이라는 큰 원인이 있다. 노년기 우울증은 자기 자신조차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도 기운이 없는 건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초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 알아보자. 네, 이번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연휴 때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 많이 계실 때 또한데, 이 부모님께서 말수가 부쩍 줄어드셨거나 또 건망증이 심해지고 혹은 몸 여기저기가 아프지는 않나 이렇게 살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울증을 앓고 계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건강 A2G 이번 시간에는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혜금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즐겁고 또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네. 때로는 우울증 또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단순한 우울감은 스스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겠지만은 우울증은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단순한 우울감과 우울증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 잘 주셨듯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면 정상적으로는 기분이 우울해지고 우울감을 느끼다가도 본인의 의지로 스스로 기분을 원래 상태로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울증 상태에서는 그러한 기분 조절 능력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울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좀 마음만 고쳐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뇌 기능 검사를 해보면요, 뇌 기능 검사는 뇌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이제 정상에서는 이렇게 뇌가 열심히 이렇게 밝은 색깔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런 색깔이 밝은 색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죠? 네. 그만큼 뇌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뇌 기능 검사로도 이렇게 보실 수 있듯이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조절할 수 있는 뇌 기능이 떨어진 하나의 질환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방금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자의 뇌 영상을 보니까 진짜 이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많은 분들이요, 본인이 우울증이라고 자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울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우울증을 언제 의심해야 될까? 이제 주된 증상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막 가라앉고, 이제 그리고 만사 재미있는 것이 없고 흥미가 떨어지면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다음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느껴지고 절망감이 느껴지고, 또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과도하게 죄책감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식욕이 떨어지거나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이렇게 막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도 짧게 왔다가 지나간다면, 그게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이제 원래 잘 이제 기능해 오셨던 원래의 기능을, 중대한 문제를, 이제 기능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때 저희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이제 어떤 게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 한 가지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굉장히 희망차고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새벽에 이제 굉장히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마음이 우울하고 괴로우신 분들이라면 이 그림을 보고 나처럼 괴로워서 뛰어내리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은 특징적으로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이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막 모든 게 내 탓인 것 같고 모든 게 잘 안 풀릴 것 같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이 느껴지고 다 부정적이 됩니다. 만약에 뭐 좋은 일이 하나 있어도 이거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고 앞으로는 또 나빠질 거라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중간이 없이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으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부터 좀 반성이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친구들 중에도 매사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늘 차가운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따뜻하게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노인성 우울증 그리고 일반 우울증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그런 우울증의 전체적인 이런 특징에 또 더해서 노인성 우울증은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우울증인지 모르시고 다른 여러 과를 다니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나중에 노인성 우울증으로 진단이 되셨는 분들이,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난 별로 기분이 우울하지 않은데 내가 우울증이라고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내 몸이 안 좋아서 여러 과에서 많이 검사도 하고 검사하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던데 답답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울증이었다고요?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이제 또 건망증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막 집중이 안 되고 그런 인지 기능이 문제라서 치매 검사하러 왔는데 이게 우울증 때문이라고요?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예, 이제 기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이제 우울증이 맞습니다. 기분 장애이긴 한데요. 근데 연령에 따라서 조금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동반이 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은 보통 중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소아청소년 조금 어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막 반항적이 되고 이런 굉장히 좀 행동 장애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신체 증상들,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신체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우울증보다는 막 불안하고 초조하신 양상의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아까 이제 신체적 불편한 요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정말 내 기분이 우울하다 이렇게 심리적인 증상들보다는 신체적 증상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다른 과들의 검사를 진행하시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나는 불편한데 왜 이상이 없지 답답해하시고 또 다른 과를 가시고 그러다가 나중에야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불편해하시는 증상이 배가 아프다, 속이 불편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고 또 막 열이 올랐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인지 기능은 좀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마음이 우울하고 괴롭기 때문에 머리 안에 뇌에는 인지 기능이 있지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기능은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치매처럼 인지 기능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이럴 때는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기분이 나아지면 인지 기능은 회복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다른 원인으로도 올 수가 있는데 이제 노인성 우울증에서 이런 인지 기능의 장애가 이제 치매와 같은 뇌퇴행의 좀 초기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분이 나아지고 우울증이 나아져도 조금의 일부의 인지 기능의 저하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노인성 우울증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연휴 때 우리 부모님 찾아뵐 계획이 있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께서 건강하신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노인성 우울증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아우 힘들다. 왔나? 와 진짜 사람이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으면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줄 생각은 안 하고 하루 종일 이게 또 핸드폰만 하고 왔잖아요 정말. 아이고 뭘 또 새삼스럽게 참나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신혼 때는 내가 딱 여보 다녀올게 하면 싹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생쇼를 다 하더만은 뭐 지금은 막 쳐다보지도 않네.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 응?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가족끼 어유 정말 진짜 6년만 더 지나면 진짜 능 되겠네 능 되겠어. 언니 왔어요. 네 왔어요. 아 근데 아파트에 들어오다가 그 옆집 어르신 있잖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아무 표정 없이 그래 혼자 쓸쓸히 계시던데 보기만 해도 좀 안 됐더라. 왜요? 무슨 일이 있대요? 왜 그런데요? 아니 표정이 좀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옛날에는 인사하면은 막 반갑게 미소도 지어주고 했잖아요. 근데 인사해도 멍하니 뭐 웃음도 없고 미소도 없고 뭐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럴 만도 하지. 바깥 어르신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잖아. 아휴 두 분 얼마나 품질 좋으셨나. 맨날 여러 손을 꼭 붙잡고 돌아다니고. 근데 바깥 어르신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그럴 수밖에 없지. 아휴. 맞네. 듣고 보니까는 60년 넘게 계속 늘 붙어 있다가 한순간 없으면은 와 진짜 허전하겠다. 그니까. 그 자식들 진짜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뵈야겠다. 자주 찾아 못 뵈니까 가죠. 저 자식들이 멀리 있다 가대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있으니까 말동무 될 사람도 그러지 말고 우리라도 가끔씩 찾아가가지고 말동무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럼 뭐 어떻게 가야 돼요? 아니 아까 그 뒷동네 네. 그 할배한테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요즘 웃음기 싹 사라졌는데 자주 깜빡깜빡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뭐 또 숨도 가쁘고 뭐 하여튼 잠도 잘 안 오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 아 진짜? 그러면 그거 우울증 아닌가? 우울증. 우울증?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 우울증 오면 그게 치매로 금방 간다 하더라고. 에이 야 말도 안 된다. 아니 엄연히 우울증하고 치매하고 서로 다른 질환인데 그게 같을 수가 있나? 아니 같을 수 있지. 왜냐면 증상이 비슷하잖아. 맞다. 그런데 나 계속 우울해봐라. 그러면은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다가 또 깜빡깜빡하게 되고 그러다 치매로 간다니까. 그런가. 큰일 났네 진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저기 노인정도 다 문 닫았더라 아이가. 그렇지. 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우울증 걸린 기라. 어떡하나. 이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말동무 대줘야 된다. 아 이러고 있을 때 오빠 맨날 게임만 하지 말고 말동무 좀 해드려라. 그래. 안 되겠다. 응? 선미야. 왜? 화투 챙기라. 아 말동무 해드리라니까 무슨 또 화투고. 에헤이 화투가 치매 예방에 좋잖아. 요 점수도 계산하고. 야 아유 챙기, 내가 빨리.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진짜. 그래. 좋아. 앞장서. 가자. 가자. 당신 뭐하러 가자 빨리. 됐다 나는 일하고 왔잖아.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할래? 할머니하고 딱 이렇게 말동무도 대주고 해줘라. 그러니까 가가 이거 한 게임씩 하면서 하는 거지. 게임밖에 몰라. 게임밖에 못 점백 핸드폰을 완전 점백 아니 할머니를 이해해서 하자는 거지. 점백. 나와요. 알았어, 내 올게요 언니. 우리 치킨.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울증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저도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 문제의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우울증이나 치매라는 단어의 좀 어감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별개의 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주변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또 생각보다 꽤 많지만 그분들이 또 치매에 걸리지는 않거든요. X가 아닐까요? X.
근데 노인성 우울증이랑 치매가 증상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뜻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증상이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늘 그랬듯이 철원 씨랑 반대.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이번 질문은 네. 무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네. 있어요. 아직은 이제 그게 의학적으로 딱 명확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노인성 우울증에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이 두 가지의 다른 원인으로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정말로 우울증의 치매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실 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믿어도 되는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우울증이 있었던 분, 그다음에 우울증이 없었던 분하고 비교를 하면 우울증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제 치매 위험이 높다는 거 거의 2배, 3배까지 높아집니다. 네, 이거는 아까 우울증이 하나의 뇌 질환이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뇌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뇌 질환이다 보니까 치매도 하나의 뇌 질환이고 그만큼 이런 이제 좀 취약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우울증이 이제 발병을 했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그 대상으로 했을 때 우울증 치료를 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을 비교하면 우울증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면 치매 위험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이제 경험하지 않으시면 가장 좋지만 만약에 우울증을 이제 경험하신다면 꼭 치료를 받으셔야지 이제 뇌 안의 스트레스 상태가 줄어들고 치매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직까지 논란이 있지만은 그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가 연관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우울증이 있다면 꼭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제 항우울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이런 약 복용을 좀 꺼리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진짜 항우울제가 치매 그 위험을 높이나요? 어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시면서도 항우울제가 오히려 치매를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게 치료를 거부하시고 이제 방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제 아까 우울증이란 상태 자체가 뇌 안에서는 기능이 떨어지고 또 굉장히 뇌 안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뇌에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정시키는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약 같은 경우에는 치매 위험을 절대 높이지 않고요. 오히려 많은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이제 치매 예방인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울증이든 다른 원인이든 이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이 이렇게 임의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원인이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단순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는 이제 뇌를 억제시켜서 잠을 재우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럴 때는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원인 교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안정제만 수면제만 드시는 경우는 굉장히 해로운 것 같습니다. 네, 이 항우울제를 먹는다고 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진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약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노인성 우울증과 치매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옆집 어르신한테 잘 갔다 온 것 같다니까요. 그러게요. 아니 가스불 깜빡거리는 나 진짜 너무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찾아뵈기 정말 잘했다. 나 맞아. 우리 엄마 생각나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나도 시골에 계신 우리 엄마 생각나더라. 참. 아니 이번 휴가 때 엄마 찾아뵙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속초랑 강릉 놀러 갔다고 했잖아. 아휴, 얼마나 미안한지 참. 나도 좀 반성하게 되더라. 우리 그러지 말고 이번에 또 광복절 껴가지고 쭉 놀잖아. 그때 우리는 엄마한테 가고 언니는 또 엄마한테 갔다 오고 서로 좀 갔다 옵시다. 그래요. 네. 여름 휴가 때도 못 찾아뵙고 이번 연휴라도 찾아뵈야지. 자꾸 옆집 어르신 생각나서 죽겠다 진짜. 그렇게 정정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배우자랑 사별하면 그 마음이 참 오래가는 것 같아. 응? 자기야, 우리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 서로. 그래 제발 좀 있을 때 좀 잘해라 진짜. 왜 잘하잖아 또 뭐라 하나. 정말 그래 맞다. 늙어서는 진짜 부부밖에 없다. 아 그나저나 진짜 걱정이네. 치매 초기는 아니겠지?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나 할머니. 그 보건소 가면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도 해준다 하던데. 그렇지. 근데 할매가 우리 딸아 퍽이나 가겠다. 본인은 치매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있잖아. 조만간에 이 할머니 자제분들이 오실 거 아니가. 그럼 우리가 그때 다 만나가지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건소에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러 가라고. 그렇게 한번 해주는 게 어떻겠노? 아 이거 뭐 언제 올 줄 알고. 아까 온다 했잖아. 광복절 껴서 이렇게 쫙 쉬러 온다고 했잖아. 그래 그거 진짜 좋은 생각이네. 왜냐하면 이게 멀리 있다고 해서 전화로 해봤자 이게 느낌이 없다니까. 맞아. 와서 직접 보시고 딱 이렇게 느껴줘야지 얼마큼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거다 자식들도. 맞다. 치매는 다시 돌아오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빨리 안 가기 위해서 예방은 된다고 하니까 보건소라도 빨리 가서 치매 선별 검사를 받는 게 맞다. 그래.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예방하는 게 좋지. 그렇지. 그래. 일단은 보건소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일단은 우리가 또 엄마한테 가야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 마트를 가가지고 필요한 고기도 좀 사고 건강에 좋은 과일도 좀 사고 그다음에 건강에 또 좋은 그런 홍삼이나 이런 것도 좀 사고 사러 가자. 네 무슨 돈으로? 유카가 있잖아. 융카? 아 맞네 자기야. 내가 정말 진짜 알았어요. 꼭 고기와 건강식품만 사세요. 알았죠? 네. 내가 그랬잖아. 몸에 좋은 거 사야 된다고. 몸이 좋은 거 먹어. 몸에 좋은 거 뭐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몸에 좋은 거 아닐까. 입을 야. 꼬매면 당하고 싶어요. 유카. 그거는 참 좋네. 그냥 나오네 돈이. 아 잠깐. 난 아무 말도 안 했지. 네, 오해와 진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 이 문제도 조금 무섭습니다.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아,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정답은 O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애석하게도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만 치매가 한번 걸리게 되면 예전 상태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저는 진짜 방송에서 매주마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냥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서 O 할게요. 저는 여기에 좀 저의 바람을 담아서 X라고 하겠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다면 힘들겠지만 치매 초기라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수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에는 철원 씨가 이제 조금 더 정답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치료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암의 치료다 하면 저희 암의 치료가 뭔가요? 암 세포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치매에서는 치매를 유발시키는 물질을 없앨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치매 때문에 뇌세포가 죽었다. 그러면 그 세포를 살릴 수 있느냐? 아직 그런 약물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한 현실인데 지금에도 그래도 저희가 치매 환자분들께 드리는 약은 살아있는, 남아있는 세포들이 좀 뇌세포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뇌 기능을 최대한 발휘를 하셔서 이제 앞으로의 진행을 좀 늦추는 개념이지요.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고 최대한 진행을 늦추는 약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는 원인 교정이 되는 그런 약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나올 걸로 이제 믿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건 치매는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치매를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없는 만큼 예방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우울증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아울러서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노인성 우울증을 포함한 우울증에 대한 대처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잘못해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뭐 폐렴이 걸리든 어디 부러지든 이렇게 다치고 병이 드는 거를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울증도 하나의 질환인데 그것을 약해서 생겼다 이렇게 비난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뭐 잘못해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울증 이런 저희가 약을 드리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오늘 치료한다고 내일 좋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회복하는 동안에 아까 우울증 환자분들의 특징적인 사고방식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런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가지 생각을 깊이 하지 않도록 조금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뭐 활동을 하시든 단순한 뭐 텔레비를 보시거나 이렇게 음악을 들으시거나 다른 단순한 활동을 하셔서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만사가 귀찮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뭐 운동이든 활동하는 것이 참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욕이 생겼다면 가벼운 운동을 하시고 또 내가 해서 좋은 활동들 위주로 활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까지 조금 우울한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들, 인생에서 중요한 뭐 취직, 퇴직, 결혼, 이혼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은 이제 우울증이 나은 뒤로 이렇게 이런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우울증이 좀 회복이 되고 나서 또 바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우울증 약 같은 정신과적인 약물은 유지하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약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이제 치매 예방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우울증이 있다면 꼭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노년기가 되면 정상적으로도 건망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젊으실 때는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머리에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노년기가 지나고 건망증이 조금 생기면 무심결에 행동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한 것들은 자꾸 까먹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건망증이 생기면 불편하고 귀찮아서 머리를 안 쓰려고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무심결에 한 행동을 줄이고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셔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꼭 주의 있게 행동하셔야 되고 또 계속 머리도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계산도 하시고 뭐 읽고 쓰고 하시는 그런 활동을 계속 하셔야지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인지 기능에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뇌 기능에 좋은 운동은 보통 이제 강도가 이제 중강도의 강도라고 해서 이제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 심장이 조금 뛸 정도의 운동을 하루에 20분 정도라도 그거 일주일에 3번 이상 하시면 훨씬 더 인지 기능에 좋고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사 골고루 하시고 영양 섭취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골고루 드시면 좋고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요. 하신다면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뇌에 충격이 가면 뇌세포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어르신들은 특히나 주의하시고 머리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을 잘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무시는 동안에 기억이 만들어지고 필요 없는 기억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머리에 생겼는 이제 또 찌꺼기나 안 좋은 노폐물들이 이제 주무실 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푹 잘 주무셔야 되는데 낮 생활에 좀 잠이 부족해서 피곤하실 만큼이 유지가 되면 저희가 불면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잠깐 뭐 가끔씩 잠을 못 주무시는 건 괜찮지만 너무 그렇게 낮에 잠이 부족해서 피곤할 만큼 못 주무시는 것이 너무 이어진다면 이 부분도 상담받아 보시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노인성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네, 요즘 들어 우리 부모님께서 두통이나 소화불량,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을 자주 호소하신다면 네. 혹시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혜금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